나이는 30대이고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남자입니다. 사건은 제가 주말 부부를 하게 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 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 딸은 요즘 입이 터서 얼마나 말을 잘하나 모릅니다. TV를 보며 율동도 따라하고요. 회사는 서울 시내에 있는데 작년부터 지방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상의 끝에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하고 내려왔어요. 회사 근처에 원룸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데 매일 와이프와 통화하면서 딸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금요일에 퇴근 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가족 상봉을 합니다. 아내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뻔하다며 집에서 만든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렇게 가족과 시간을 보낸 후 일요일 오후에 회사 앞 원룸으로 돌아와서 또 일주일을 보내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퇴근 후 TV나 보며 쉬는 것을 좋아하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선배가 나가서 술 한잔 하자고 권유하더라고요. 남자 혼자 좁은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제 팔을 잡아 끌었죠. 저는 술도 잘 못해요.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맥주 한잔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 여자들이 자꾸 우리 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둘 다 유부남이라 누가 앉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여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나이를 물어보니 나보다 7살이나 많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신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같이 합석하자고 하더군요. 회사 선배는 은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 시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 말을 건 여자는 그 동네에 살고 있고 딸 2명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업주부인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 한잔 하는데 제가 너무 잘생겨서 얘기나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가 어색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배는 제 다리를 쿡쿡 찌르며 오늘만 놀다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합석한 여성들은 이미 만취했고 저는 그녀들이 하는 말을 무표정하게 듣다가 헤어졌습니다. 전 선배에게 어색하게 왜 그런 자리를 만드냐고 한 소리 했고 와이프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고 하길래 다음부터는 그런 자리는 만들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 집에 가려고 터미널에 갔는데 포프집에서 봤던 그 여자가 있더군요. 난처한 얼굴로 제게 다가오더니 카드를 안 가져와서 버스표를 살 수 없는데 표 한 장만 구입해주면 이체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표정은 굉장히 초조해 보였습니다. 얼른 표를 사주고 통성명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고 버스 비용은 바로 이체해 주더군요. 그녀는 자기가 가장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데 대한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 했고 언제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알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집에 다녀온 후 원룸에서 쉬고 있을 때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반찬거리를 사서 집에 가는 길인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내가 사는 원룸 앞이라고 잠시 비를 피해가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근처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민망할까 봐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전에 너무 고마웠다며 제가 먹을 반찬도 같이 사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혼자 사는 남자가
뭘 제대로 챙겨 먹겠냐고 하며 반찬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를 맞아 찝찝한데 잠시 씻고 나와도 되냐고 물었고 그러라고 했어요. 그녀는 겉옷이 다 젖었다며 내 옷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더군요. 반찬을 줬으면 집에 가야지. 왜 우리 집에서 옷을 갈아입냐고 했더니 여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보낼 거냐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주었고 그녀는 수줍게 내 옷을 입고 나와서 식탁에 앉더군요. 이제 나에게 싶은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만난 사람에게 할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제가 죽은 남편과 너무 닮아서 마음이 간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작년에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는데 보험을 잘 들어놔서 꽤 많이 수령했고 시댁에서도 아이들 교육비를 대주고 있어서 사는데 지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프집에서 제 얼굴을 본 순간 남편이 온 줄 알았대요. 가끔 이렇게 대화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그녀를 매몰차게 매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보고 싶을 때 가끔씩 연락해도 되냐고 하더군요. 얼마나 연락을 할까 싶어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주 연락이 왔고 그녀와 대화를 할수록 공통점이 너무 많고 잘 통하는 거 있죠. 그녀와 대화를 할수록 마음도 편해지고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말도 술술하게 되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요. 그녀는 남편 생각을 하면 너무 외로운데 저를 만나고 활력이 생겼다고 좋아하더군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에 내 원룸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가끔 제가 잘 먹는 반찬을 싸오기도 하더군요.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챙겨주고 싶다고 하니까 굳이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은 커피만 마시고 갔고, 어느 날은 덥다며 맥주 한 잔 마시고 갔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자 혼자 딸 키우기 힘들 텐데 어떻게 버티고 있냐고 했죠. 그녀는 아직 남자와 살 생각은 없다며 친한 친구 한 명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과 분위기가 비슷한 저랑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여운 딸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정을 등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겠냐고 선을 그었죠. 그녀는 와이프가 이 지역에 올 일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듣기로는 주말 부부하는 사람 중에 순수하게 숙소에서 쉬기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주말 부부를 하면 아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 사실 아내도 엄청 편할 거다. 자기가 비밀을 지켜줄 테니 좋은 사이가 되어 보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집요한 그녀의 제안을 수긍하고 말았어요. 사실 와이프는 아이를 낳고 너무 지친다며 관계를 피하고 있거든요. 그녀를 아무리 밀어내고 싶어도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멀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자세히 보니 꽤 미인이더군요. 아내와 분위기는 많이 달랐지만 그 나이에 몸 관리도 잘 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1년만 만나보자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뛸듯이 좋아하더군요.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꽤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2번이나 더 일을 치렀어요. 이럴 줄 알았지만 역시나 배덕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그녀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점점
뻔뻔해지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에 집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고, 아주 드물었지만 아내가 다가오는 날에는 남편 역할을 기쁘게 수행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화장대에서 어떤 영수증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한 시간에 점심을 먹은 것인데 아내는 사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은 집에서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지역이었어요. 영수증에 빨간 펜으로 하트까지 그려 있으니 더욱 의심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 패턴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열어본 적은 없어요. 그날 아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 있더군요. 아내의 대학 동창인데 결혼은 안 했다고 들었어요. 그는 아내를 짝사랑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는 톡에 조개찜 너무 맛있었어.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지? 라는 내용을요. 톡에는 연애할 때나 보내는 낯간지러운 대화가 수두룩했습니다. 어쩐지 제가 집에 가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느꼈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 침대에서 자도 등 돌리고 자기 일수였고요. 저는 배신감에 아내를 깨워 다그치고 싶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동창과의 톡을 제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아내는 제가 자기 폰을 보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톡 내용도 지우지 않은 것이었어요. 사실 아내와 당장 헤어지고 싶지만 예쁜 딸을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저도 잘할 게 없으니까요. 서로 모르는 체하고 이 가정을 유지해야 할지 아내를 놔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요. 집에 가면 아내가 지방에서 외주 오는 게 힘들면 안 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제 아내의 수가 다 보입니다. 제가 집에 안 가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그 놈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면서 혼자 사느라 밥을 못 챙겨 먹으니 신경이 쓰인다며 건강식품을 사놨다며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양심에 찔리는 게 있긴 한가 봅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내려왔어요.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아내에게 도저히 미안해서 안 되겠다. 우리 사이 그만 정리하자고요. 어차피 끝날 사이이니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만남을 가진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저는 부서장님과 면담을 신청했어요. 본사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자리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서 취업이 되어 집에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고 아내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말없이 아내를 기다려주고 싶네요.